한번 하시고 그걸 일단 개인적으로 해주시고 이동 교수님 말씀 듣고 발제자나 토론자 말씀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우선 김정문화실 비서고 은혜라고 합니다. 저는 국회 들어온 지 3개월 정도밖에 안 된 사회 초년생이에요. 지금 너무 떨리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대학생 신분이었기 때문에 이 반값 등록금 얘기가 저한테는 이 중 가장 와닿는 얘기가 논의가 되고 있어서 제가 이렇게 참여를 했는데요. 일단 대학생들의 현실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떨리는데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기 연세대학교 총학생회장도 와 계시지만 저도 얼마 전까지 학생이었고 사실 지금도 학생 신분을 연장해서 학생 신분이긴 한데요. 저희 학교도 지금 총학생회장이 여자분인데 반삭을 하고 지금 몇십일 대 단식 농성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동영상을 보고 기사를 보면서 많이 같이 울었는데, 일단 학생들에게 있어서 등록금의 가장 큰 문제는 등록금 인상을 통보받는다는 거예요. 그 등록금 책정 과정이나 산정 과정에 있어서 아무런 공시를 저는 그동안 본 적이 없거든요. 대학교를 제가 1년 휴학하면서 5년을 다녔는데 한 번도 그런 거에 대한 공시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이번에는 몇 프로가 올라간다? 그러니 투쟁을 또 다시 하자? 그래서 10%가 올라가면 투쟁을 해서 3%를 돌려받는 형식으로 제가 4년 정도를 대학교를 그렇게 다녔었는데, 이런 식으로 통보를 받으니까 학생들은 본질적으로 왜 등록금이 오르는지, 우리 복지가 그만큼 10%더 늘어났나에 대한 의문이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일단 그런 등록금 책정 문제나 통보 과정에서 저는 대학생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제가 봤을 때 저희 학교가 어디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일단 적립금이 수십억이 쌓여 있다고 들었는데, 수십억이 그렇게 쌓여 있으면 장학금을 많이 그만큼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이 극소수예요. 아무리 열심히 해서 장학금을 받아서 어머니 아버지에게 부담을 덜어드리자 한다 하지만 그 학생들은 정말 극소수이고, 나머지 학생들은 정말, 저도 아르바이트를 꽤 많이 했는데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용돈 벌이를 해야만 부모님들한테 죄송하지 않은 삶을 그 대학생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대학을 좀 멀리 와서 계산을 해보니까 반값이랑 등록금이랑 이것저것 하면은 한 학기에 1,000만 원 이상이 들어가는데, 그게 연속 4년이 되고 5년이 되면은 누적이 5천만 원, 4천만 원이 되는데, 이게 간단하게 어머니 아버님이 맞벌이를 하셔서 한 번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간단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되게 현실적으로 힘들게 내 대학 생활을 했고요. 그리고 저는 그래도 학자금 대출을 받지는 않았어요, 다행히도. 근데 제 친구들도 이제 졸업을 하고 갔는데, 제 친구가 이제 어떤 회사에서 인턴을 하는데 보니까 뭐가 날라왔더라고. 봤더니 등록금 대출한 거에 대한 등록금 벌써 상환을 해야 되는 나이가 된 거예요. 한 달에 40만 원 정도를 상환을 해야 되는데 얘는 지금 일을 그만두고 싶어하는 상황이었어요. 나는 이직을 해야겠다 했는데 그 기간 동안 이 등록금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되게 걱정인 친구들이 있었어요. 이게 지금 대학생들과 사회 초년생들의 현실이고요. 근데 지금 저도 물론 국회에 있지만 정부에서는 약간 저희가 봤을 때 피부에 와닿지 않는 논쟁을 계속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계속 반값 등록금 많이 공부를 하고 이것에 대해서 글도 쓰고 하는데, 조금 더 현실적으로 대학 측에서도 물론 반성을 해서 자구적으로 방안책을 마련해야 하고, 등록금을 줄이는 것도 물론 좋지만 장학금을 많이 일단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부 측에서도 대학교가 스스로 이거 하지 못하면 제한을 두거나 상한제 도입이라든지 이런 거 다시 저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정부 측에서도 규율을 정해서 주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좋은 말씀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도동 교수님 질문자를 성중석을 대표해서 아주 좋은 토론회가 될 것 같아서 왔는데, 정말 몇 년 만에 제가 단일로 토론회에서 아주 생산성 있는 좋은 토론회였습니다. 정동영 주무관에게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의 3대 과잉 공급 산업이 있습니다.
그게 금융산업이고 토건산업이고 대학 교육산업입니다. 그런데 그 세 가지가 뭉쳐서 있어가지고 한쪽에서는 4대강 사업을 하고 한쪽에서는 여러 가지 명목으로 빚을 내게 해가지고 그 중에 일부가 비싼 대학 등록금으로 해서 일생 동안 그 빚에 불려해서 벗어나지 못하게 우리가 정치적으로 민주국가지만 경제적으로는 점점 더 많은 비율의 국민들이 실질적인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로 빠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주부터 행동력이 강한 또 사실은 몇 달 전부터 싶습니다. 그 학생들이 실제로 가도에 나와서 절규를 하고 하기 때문에 이제 늦었지만은 여당도 좀 움직이고 해서 좋은 결론이 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그런 가운데 민주당이 정치고위원께서 선봉에 서주시기를 기대를 합니다. 지금 오늘 나온 가운데 이제 사실 고등학교 문제도 있습니다. 고등학교 문제를 먼저 풀고 또는 동시에 풀고 지금 대학 문제와 같이 풀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점이 돼야 학교연이나 이런 더 많은 아까 어느 분이 고등학생도 참여해야 한다는 말씀 하시는데 정치적인 동력이라는 점에서 당연히 순서가 고등학교 등록금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모든 것을 하는 지금 아까 이주호 장관 얘기가 나왔는데 교육부가 그 여러 부처 중에 특히 관료성이 강한 데인데 교육부를 어떻게 학부형 또는 학생의 입장에서 이 정책이 나오도록 하느냐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또 정동영 의원께서 저는 얼마 내느냐 묻지 않으셨는데 저는 8년 하는 동안 단 한 푼도 안 내고 대학원입니다. 매달 생활비로 300불씩 받았으니까 8년 받은 거 하면 뭐 수천만 원 받았을 겁니다. 미국형인데 우리는 그 대학원 교육이든 대학 교육이든 이미 사학에 재벌비가 있고 이 성균관대학 조선시대는 다 밥까지 줬는데 무료였고 삼성이 쫓겨났다가 다시 들어와서 다시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 대학에 사학에 우리가 70년대 삼성이 다시 나갈 때에 비해서 지금 더 비민주화가 되고 재벌의 영향력이 대학 교육에 절대적으로 돼가지고 결국은 과잉 산업이 되고 국가 발전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지금 비리 사학 문제와 그다음에 재벌이 장악하고 있는 사학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것이 등록금 또 국공 등록금 절반 이하 또 하나는 국공립 대학의 비중 확대 이거에 같이 해야 할 문제 아니냐. 돈 문제는 아까 우석훈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제 개인적으로 돈 문제는 전혀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요. 북구가 우리보다 훨씬 못 살 때 시작을 했습니다. 돈 문제는 결코 문제가 아니고 마음이 문제고 의지가 문제고 정치인들의 꾸준한 공복으로서 나라 주인들이 젊은 주인들 나이 많은 학부형 주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뭘 원하느냐 그것을
국민의 대표들이 잘 뜻을 받드는 그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매듭을 지을 것 같은데요. 예, 박재하신 선생님과 그걸 나중에 혹시 아까 못다한 말씀 있으시면 바로 하시겠습니까? 김예진님, 다음이세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요. 대학 경쟁력 얘기를 하는데 근데 하고 싶어서 하는 말이에요. 왜 건물을 짓는 게 대학의 경쟁력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다들 온라인으로 다 가능하거든요. 화상으로 강의가 가능해요. 그야말로 공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변하고 있죠. 세계 가장 성하게 그 강의를 사실은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투자를 교육의 질이 아닌 높은 건물에 하고 계신가? 저는 지금 대학 정책을 하고 계신 분이 정말 뒤떨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그 세계화의 흐름이라든가 지금 대학생들이 정말 받아야 될 교육에는 아무 관심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아까 이준호 교수님 말씀대로 사학재단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비교와 불법과 그들의 재산에 대해서 무슨 수로 써서라 좀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은 의견이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는 논쟁 토론이 아니고 등록금 문제의 핵심 쟁점의 본질을 드러내는 입체적 토론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학 졸업생 그래서 통보받는다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바로 등록금 문제에도 민주주의의 문제가 있음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광화문에서 열흘째 벌어지고 있는 촛불은 바로 20대들의 주인 선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하는 헌법 1조에 대한 자각과 실천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경제사령탑으로 취임한 이정규의 기획재정장관이 복지 포퓰리즘과 결연히 맞서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당황스러운 얘기입니다. 신자유주의 경제 철학과 결연히 맞서는 것이 바로 광화문에서 벌어지고 있는 촛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우리가 확인한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관행처럼 사고해온 것들, 관행적인 의식 이런 데 대한 점검과 전환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경쟁 만능, 효율 만능, 시장 만능, 규제 완화, 그리고 기업화, 자유화 이 흐름을 극복하고 한국 사회의 대전환을 2012년에 이루어내는 것이 등록금 문제의 본질적 해결과 닿아 있다 하는 것을 확인합니다. 내년에 우리 정준영 회장 말을 들으면 20대 청년 학생들의 선거 참여는 폭발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아마 2013년 체제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백낙청 선생께서 실천문학 여름호에 2013년 체제를 준비하자는 좋은 글을 발표하셨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한국 사회는 이제 1987년 거리의 항쟁, 시민들의 항쟁으로 그 에너지로 만들어진 87년 체제를 사반세기 25년 만에 다시 한번 창조적으로 극복하고 다시 한번 제2의 2013년 체제 새로운 민주화 시대로 전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회가 거기에 작은 돌멩이 같은 기회라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반값은 시작이고 이제 반값 등록금을 출발로 해서 우석훈 박사께서 말씀한 대로 대학과 국가 간의 관계를 재설정해야 한다. 이걸 통해서 우리로 등록금 부담 없는 나라로 가는 것이 바로 2013년 체제의 핵심의 하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회를 시종 관통한 정치는 바로 반값 등록금과 대학의 무상 등록금
복지국가 전략의 핵심 과제다라는 점이라고 저는 정리를